유해민주는 꾸준히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는 화가다. 그가 그린 자화상은 기억 속의 강력한 인상이면서 유해민준의 아이콘이다. 처음엔 동료나 친구를 그렸지만 점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됐고 그것은 하나의 부호로 정착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자신을 모델로 온갖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해가며 사진을 찍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화폭에 담았다. 네, 유해민준이라는 작가가 그린 인물화를 살펴봤습니다. 인물의 모습을 표현한 것, 이것을 인물화라고 합니다. 인물화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를 분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술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인물화의 다양한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물화의 역사와 종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화는 사람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인물 표현의 역사는 인류 초창기부터 다루어진 주제로서 선사시대에는 다산 등을 기원하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인물 표현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9세기 이전에는 이 신화, 종교, 역사적인 주제로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이 작가의 개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인물화가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인물화를 분류해 보면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고요. 이 초상화는 특정 인물의 모습을 담게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종교화는 종교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풍속화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인물화이고 역사화는 역사상의 사건을 주제로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인물을 그린 그림을 우리는 군상화라고 합니다. 또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요. 옷을 입지 않고 그린 그림을 나체화 또는 누드화라고 하고요. 옷을 입은 상태로 그린 그림은 코스튬화라고도 부릅니다. 인물화는 표현 부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상화는 목 위, 머리까지를 그린 그림을 두상화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흉상화는 이 가슴 흉자를 쓰는 것이겠죠. 이 가슴 윗부분까지를 그린 그림을 우리는 흉상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신상화는 골반 윗부분, 골반 위에서부터 머리 끝까지를 그린 그림을 우리는 반신상화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신상화는 인물의 전체 모습,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 전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우리는 전신상화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인물화를 그러면 자세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있지요?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좌상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입상화는 앉은 것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 설입자, 한자로는 설입자를 써서 서 있는 자세를 입상화를 그렸다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누울 와자를 써서 와상화,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인물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라는 작품인데요. 라파엘로는 우리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네, 초원의 성모의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 네, 한 여성, 성모 마리아가 되겠고 그 옆에 아기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 전신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물들이 특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좌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은 아기 천사 중에서 한 명은 서 있죠. 이 아기는 또 입상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 전체가 종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화라고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인물을 한 화면에 표현했으므로 군상화라고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이는 작품은 방고우의 자화상인데요.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니까 자화상이 되겠고요. 또 인물의 가슴 위 부분을 표현을 했죠. 머리끝에서 가슴까지가 표현된 작품이니까 흉상화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작품이 되니까요. 자화상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벗은 모습이므로 나체화이고요. 또 허리 윗부분을 표현한 이 반신상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신윤복의 작품인데요. 이 신윤복의 작품은 이 미인도라는 이름으로 그려졌는데 신윤복이라는 작가가 특정 대상을 인물로서 관찰해서 보고 그린 작품이니까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 있는 자세이므로 입상화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인물의 전체 모습을 다 그렸기 때문에 전신상화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9세기 인상주의의 선구자적인 작가 마네의 작품인데요. 마네의 올랭피아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품에는 2명 이상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물화 분류상 우리는 군상화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누워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둘 와자를 써서 와상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현 부위에 따른 인물의 명칭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